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직전 평가부터 말씀드렸었던 평가 30번 통합적 사정, 평가 31번 급여 제공 계획,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32번 급여 제공 결과 반영입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매뉴얼 32번 급여 제공 결과 반영입니다. 결과 평가인데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앞서 통합적 사정과 급여 계획과 한나의 세트다 보니까 난이도는 극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극상. 이 부분도 우리 원장님들이 가장 좀 난해하면서 힘들어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거 시청하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기본편에서는 간단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나중에 올라오게 될 응용편을 같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데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밤까지 왔는데 아까 낮에 다른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밤에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뉴얼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반영했느냐, 또 평가 기준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은 1년에 한 번 이상 반영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급여 제공 결과 반영을 6개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6개월에 한 번 하면 반영을 하면 우수 항목 점수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6개월 한번 하시면 이제 부분 점수를 드리겠다라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1, 2번은 같은 얘기인 거고, 따라서 이걸 시청하신 분들은 결과 반영은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이다. 이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나 전산을 확인하는 건데, 이제 기록 부분은 그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한 반영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 31번 평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실천 부분을 보면서 이제 6개월에 한 번 우리 급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화면에 이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서식을 띄워놔 드렸는데요. 예를 든다면 1월 달에 우리가 급여 계획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는 시점은 7월 달이겠죠? 그러면 7월 달에 우리가 직전 1월에 세웠던 급여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직전에는 이 어르신이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치매 부분한 계획을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잡아놨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계획으로 잡아놨던 거는 실천을 제대로 했는지,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상태 개선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이고 수정할 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계획에서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이제 6개월에 한 번 우리가 이 급여 제공 결과 반영 서식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에서는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급여 계획에 따라 이 결과 반영만 기록한다고 점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 반영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미셔야 됩니다. 평가관들한테. 그러면 결과 반영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미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총평만 하고 써놨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 반영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새로운 계획서를 구성하시는 거세요. 즉 뭐냐면 우리가 평가 31번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는 연 1회 이상 급여 계획을 구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결과 반영 항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에 급여 계획을 2번 구성해야 된다 보시면 되세요. 1월 달에 한 번 우리가 욕구 사정, 통합적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급여 계획을 구성하시는 거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시기가 다가오면 결과 반영을 하면서 급여 계획을 다시 구성하시는 겁니다. 급여 계획을 다시 구성하실 때는 분명히 직전에 세웠던 급여 계획보다는 변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 변경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식에 지금 잠깐 띄워드리고 있지만은 단 한 개라도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의 치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과를 이제 냈죠.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을 했지만 어르신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변경을 해야겠다. 그럼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만약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한 번을 받더라도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진행하는 걸로 가보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혼자 우리가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어떤 사회성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결과 반영에 대한 내용의 총평에 넣어주시면서 급여 계획에서도 인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이분을 뭐 주 3회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을 한 번당 40분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거를 A그룹에서 이제 C그룹, 아까 이거 A그룹, C그룹이 뭐냐면, A그룹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주 1회 제공하는 건데, 개별로 제공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C그룹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C그룹 우리가 바꾸는 형태로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서를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게 끝이냐? 아니죠. 계획서를 변경해서 우리가 분명히 A그룹에서 C그룹으로 옮겨왔다면 그러면 C그룹으로 옮겼다라는 증거자료, 즉 프로그램 일지가 되겠죠. 프로그램 일지에서도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A그룹에 직전에 소속돼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결과 반영을 냈던 7월 이후부터는 C그룹으로 옮겨왔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평가관들은 아주 촉촉한 모습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항목 제가 지금 평가 기준 1번, 2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평가 기준 3번 보시면 결과 반영 부분이 같이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결과 반영을 내고 어떻게 보면 이거 결과 반영 내고 바로 급여 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건데 왜 지금 느닷없이 와가지고 30일 이내에 꼭 작성하라. 아마 기간을 이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 명시가 없었고 결과 반영만 해라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원론자님들이 또는 준비를 하신 복지사님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었던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30일 이내에 급여 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아까 제가 평가 기준 1번, 평가 기준 2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맥락으로 3번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평가 지표 32호 급여 제공 결과 반영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좀 말이 빨랐나요? 자, 점수는 2점이세요. 점수는 2점이고 우리가 기록이나 전산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통합자 사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급여 제공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변화가 있다? 없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러면 급여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급여 계획서 변화를 주시는 건데 변화를 주실 때 급여 계획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항목 중에서 최소 하나라도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한 기록까지 서류를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아닌 꿀팁인데 꼭 기관들이 급여 계획 변경하라고 하니까 많은 항목들을 변경하려고 하세요. 평가에서는 많은 항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가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서 단 하나라도 변경을 하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개선하게끔 유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는 분들 제발 좀 당부드리면 너무 많은 걸 포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증거 기록 자료 제출하시는 게 힘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관에 해드릴 때는 급여계획 변경이라든가 결과 반영할 때는 급여계획 부분을 한 개에서 2개 정도만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급여계획에 많은 걸 포함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경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저번 제가 평가 30번 급여 제공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급여계획 입력할 때 아마 패드링에서 그대로 입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큰 변화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급여계획은 꼭 하나 이상 그 대신 우리가 기관에서 반드시 이 수급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걸로만 기관에서 꼭 책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부적인 확인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파란 글 씌인 부분은 아마 올해 2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거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뭐 2월부터 하실 게 아니라 직전부터 항상 해왔던 걸고 해셔야 됐던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꼬여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 구하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직전 평가번호 30번 통합성 사정, 31번 급여 제공 계획서, 32번 급여 제공 결과 반영은 하나의 세트로 봐주시면 되세요. 하나의 세트로 봐주셔야 되고 이 하나 부분에서 하나라도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이 3개 항목은 같이 점수가 감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하나 또 도움이 될 걸 말씀드리면 우리 편철을 진행하실 때 우리 평가 보시면은 직전 3년치를 우리가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자료를 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기간에 제가 가서 보면 편차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욕구사정은 욕구사정대로 묶어놓으시고 낙상은 낙상대로 묶어놓으시고 욕창은 욕창대로 급여계획은 급여계획대로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과반영은 또 결과반영대로 묶어놔 주시는데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연도별로 이 세트를 항상 묶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지켓으로 예를 들어 이제 찍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2019년 거에 맨 앞에는 욕구 사정, 그 다음 낙상, 욕창, 인지, 그 다음에 급여 계획, 결과 반영까지 하나의 세트로 후지켓으로 찍어서 2019년가나 2020년가나 2021년가나를 이렇게 세 개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효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평가관들, 평가 진행하신 기관들도 아시다시피 평가관들이 예를 들어 어르신들 거 연도별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연도별로 욕구 사정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평가 매뉴얼 평가 번호 보시면 욕구 사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낙상 보고 욕창 보고 인지 봅니다. 그 다음에 급여 계획 보고요. 그 다음 결과를 봅니다. 그 순서대로 편철이 연도별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는 19년, 20년, 21년 그러면 각각 욕구 사정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세 개, 3개 연도에 대해서 작성 날짜라는 게 한 번에 파악이 되고요. 평가관들도 또 준비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도 한눈에 이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연도별로 묶어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개 항목만큼은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개인 편철에 반드시 이 세 개 항목은 개인 편철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는 게 왜 좋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평가 항목에 체계적 급여 제공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 우리 수급자 개인 편철 있으시죠? 개인 편철을 하나의 편철로 묶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편철을 묶을 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맨 앞에 개인 편철 앞에 맨 앞에 뭐가 들어가시나요? 뭐 어르신에 대한 인사기록 어르신에 대한 카드가 수급자 카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목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넣어주셔야 되나요? 개인 편철에 인증서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표준장 계획서가 들어와 주셔야겠죠. 표장 뒤에는 뭐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어르신에 관계된 서류입니다. 뭐 건강검진서가 됐든 어르신의 어떤 동의서가 됐든 그런 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뭐가 들어가야죠? 급여 제공 계약서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표준약관 있죠? 표준약관 나중에 표준약관 평가 항목도 설명드릴 텐데 표준약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해서 통합적 사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욕구, 낙상, 욕창, 인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평가 편철에는 뭐가 들어야죠? 급여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평가. 결평가 뒤에는 이제 뭐가 들어야 되죠? 매달 기록지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기록지는 분리해서 편철하셔야 되세요. 기록지는. 근데 지금 제가 편철 순서를 말씀드린 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평가 순서입니다. 평가 순서. 제가 아마 초기 강의 때 일반적 매뉴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서류는 내가 보기 편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류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평가관들이겠죠. 평가관들이 볼 때 편하게 편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화면에도 아마 제가 수급자, 목차 이렇게 떼어놔 드렸는데 이 상태로 편철해 주신다면은 우리 기관에서 관리도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관이 바라볼 때도 평가 때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숨가쁘게 4개의 강의를 달려왔습니다. 이 4개 강의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큰 산은 넘어오신 거세요. 큰 산이. 물론 다음 응용편에서 이제 작성법이 들어갈 텐데 이런 큰 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관에서 반드시 기존에 작성됐던 것들을 다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한테 가장 많이 의뢰하는 항목이 이욕구 사정 파트세요. 욕구 사정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 사정, 계획, 결과 반영입니다. 그만큼 기관들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보통 기관들에서 이 부분은 간호사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기관이었나요? 어떤 기관뿐만 아니죠. 간호사님들이 평가 때 되면 그렇게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시던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간호사님 혼자서 건강기록 차트를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우리 공동생활 구인정원이라 하더라도 9명의 건강관리비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9명에 대한 욕구사정, 통합적 사정과 급여계까지 혼자 하시다 보면 정말 죽습니다. 죽어. 이런 표현,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힘든 부위다 보니까 기관에서 복사님이랑 간호사님 또는 원장님이랑 나눠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면 간호사님들이 좀 더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초기간호사정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초기간호사정 안에 있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 또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평가번호 30번 통합적 사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또 모르시는 거는 이 동영상 밑에 댓글로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평가 번호대로 기본편 올리는 것만도 시간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찍을 겁니다.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또는 이 영상이 올라오는 날이면은 기관에서는 바쁜 업무들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평가 확정 매뉴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관들께서 힘을 내셔가지고 기관 업무도 충실히 해주시고요. 또 평가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꼭 해주실 것보다 이번 주는 1+3 정책 이벤트 기간입니다. 꼭 기관에서 구독자 1명, 2명을 더 같이 해주시면 우리 기관들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평가 소식을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돼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은 이 아래 저희 하과장 로고를 눌러주시면 구독이 가능하세요.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자, 저는 평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